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고요. LG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잠시 후 30분 후죠.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크루드 오일이 최근에 변동성이 깊어진 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 전략과 그리고 매매 전략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잠시 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도 메인 종목들 안에서도 해외 선물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LG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비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2부 쉬어가는 동안의 시장 흐름 어떻게 또 변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에 하락으로 움직였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2620포인트 다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0.28%의 상승세고요. 현재 구간은 262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반부터 하락세가 좀 꽤 깊었었던 상황인데요. 많은 하락폭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회복하면서 0.32% 하락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6,5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더 하락폭이 더 깊어집니다. 저희가 1분봉으로 지금 세팅을 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1.24달러는 간신히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1.24 09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의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분 계속해서 오르면서 0.62% 강한 상승세 보여줍니다. 89.510선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 1분봉으로 보신다면은 달러 인덱스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반면 앞서서 살펴보셨던 유로FX는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두 종목 간의 가격대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역시 유로FX와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습니다. 1,340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오늘 꽤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가 넘는 하락세입니다. 1.01% 빠진 1,336.8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발표가 될 원유 재고 발표가 될 크루드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64달러는 지지가 되면서 64달러 중반대 가격 역시 지지되고 있습니다. 64.61달러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로FX와 골드의 하락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반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세 종목들 간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스닥과 S&P 좀 엇갈린 흐름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구간 30분, 개장을 한 지 30분이 넘어간 시간인데요. 김경훈 PT 통해서 개장 이슈, 현재 구간 시장의 이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2.9%로 발표가 됐고요. 월가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2월 상품 수지 적자가 754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전달 대비 0.1% 소폭 확대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미국의 국채가는 GDP 호조 속에서 상승세를 유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759%에서 거래됐다라면서 전장 종가는 2.790%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쪽에서 애플의 아이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절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3월과 6월 분기 아이폰 수요가 이미 낮았지만 애플의 회계연도 1분기 수요를 볼 때 실제 판매량이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들면서 이 같은 결정 내렸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의 매출 전망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대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시장인 만큼 조금 더 이런 악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애플 관련된 부품주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 외신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뉴스와 이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죠.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골드 꽤 큰 폭의 오늘장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골드는 지금 현재 구간 1336.9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1% 넘는 큰 폭의 하락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달러 인덱스는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89.495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경희 PD 계속해서 다운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스터님은 지금 관마 의견 주셨습니다. 각도 괜찮으신가요? 네, 각도 정확하게 그냥 스트레이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항상 좀 디테일하게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각도를 여쭤봤는데, 네,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유로랑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방향성의 모멘텀을 똑같이 받고 있어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상방이 큰 흐름상으로 나왔었는데, 정확히 그때 저희 FOMC 이후에 상방 베팅을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었죠. FOMC가 일어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방 쪽으로 스트레이트로 쭉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중간에 이제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 최근장 들어서 27일자 기준으로 어제자죠. 어제자 기준으로 터닝이 나와서 매도로 딱 꺾여서 내려왔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에 대한 모멘텀 부분이 강합니다. 똑같이, 유로랑.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가 골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죠. 통화로서의 성격은 유로로 끝이 나지만, 골드는 안전자산 성격이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이 교류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그렇게 호의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리커창 총리가 아무리 중재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원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살짝 될 수 있어요. 무역 분쟁 안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되는 것 같다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고를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멘텀 상에서는 증시에 대한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죠. 증시에 대한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투자 가치, 즉 은행에다가 그냥 박아놓는 그 상태의 투자 가치 혹은 골드에 대한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대비해서는 하락세를 좀 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골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김정은과 트럼프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악재로 흘러가 버린다거나 혹은 이제 미중 트러블이 강하게 좀 모멘텀이 형성이 돼버리고 혹은 독일에서 지금의 미국의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이제 무역에서 블로킹을 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EU 전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독일에서 블로킹 치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 EU 전체적으로 유럽
유럽과 미국이 대치한 상황이 돼버렸을 때 서양권끼리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 미국은 사실상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서양권 그리고 중국까지도 다 분쟁을 만드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혼재될 경우 강상승이 또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재된 만큼 함부로 골드에서 매도 구간을 좀 길게 잡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좀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는 지금 사실 3월이라 좀 이 얘기는 너무 일찍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장에 저희 시황을 좀 올려드렸는데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벌써 78%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 벌써 78%, 78.8%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정도까지 지금 상방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0.25%죠. 0.25% 상승에 대해서 이미 그만큼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또다시 골드가 이제 6월달 금리 인상에 가까워지면 매도 랠리를 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미리 하시고 다만 그 시점이 이제 6월달 금리 인상 2주 전부터의 랠리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는 아직까지 미중 간의 무역 교류 이 부분에서 생기는 트러블을 일단 보시다가 그때 시점 가까워졌을 때 다시 금리 인상 시점으로 포커스를 넘겨서 골드를 바라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전자산의 성격이 좀 강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달러 인덱스의 반등, 여러 요인으로 현재 구간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흐름에서는 역시나 또 투자자분들은 매도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각 국들 간의 정상들의 만남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자칫 좀 리스크로 좀 확인이 될 경우에는 골드가 또 매수 쪽으로 크게 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많기 때문에 매도로 가져가실 때는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짧게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하면 또 금리 인상과 뗄 수 없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다음 FOMC는 6월에 있습니다. 6월에 대한 금리 인상 퍼센테이지가 78%까지 이미 선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도 또 금리 인상에 또 추가적으로 1회 더 이어진다면은 금에 대해서도 일단은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는 지금 1% 넘게 하락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도 다운의 의견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김경민 PD 들어볼까요? 네, 현재 뭐 유로와 마찬가지로 달러가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골드는 좀 눌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이죠. 중국 쪽에서 이 시진핑과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좀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약속이 나왔다라는 발언 이어지면서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좀 의지를 다시금 좀 천명하는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이 만남을 지금 정한 상황인데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기회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 북한 주민들과 또 인류에게 굉장히 옳은 일을 할 만한 어떤 굿 찬스다, 좋은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여기에 있어서 좀 최대한의 어떤 제재 그리고 압박이라는 옵션도 살아있는 옵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좀 긴장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발언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의 이러한 이슈 굉장히 좀 해밍 무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드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외신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골드가 올해 한 1,500달러까지 즉 지금 가격대로부터 약 11%가량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가 랠리를 펼칠 때도 골드 선물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S&P 500의 상승세를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예측하는 스트래터지스트는 이러한 전망에 대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인플레이션 전망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바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어떤 지표를 보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현재 상승 추세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약달러 정책을 들면서 언제나 이 부분이 상품 시장과 이머징 마켓에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점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으로서의 액션이 전반적으로 골드에 좋을 것이다라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좀 충동적이고 좀 사람들을 놀래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인 이 달러에 대해서도 좀 약달러를 선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보통 이제 달러가 강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달러 약세 국면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과 관광업을 흔들리게 할 것이며 또 이로 인해 골드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도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에서의 GDP 상승 역시 골드에게는 좀 호재다라고 짚어내고 있습니다. 골드가 선물로서도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라는데요. 특히나 인도에서 이제 9월 웨딩 시즌이 찾아오면은 이때 골드를 좀 주얼리로서 선물로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월에는 중국의 춘절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2월까지 이 중국과 인도의 GDP 성장률을 봤을 때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고요. 또 정말 장기적으로는 1,9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오르면 골드가 신고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새로운 전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굉장히 좀 재밌는 전망인데요. 한 주얼리 업체를 예로 들면서 새로운 관점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반지라든지 목걸이를 만드는 이 업체인데요. 미국의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의 손녀가 디자인하는 주얼리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24캐럿짜리 골드 주얼리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공을 줄이고 굉장히 좀 골드의 어떤 금값에 따라서 주얼리의 가격을 매기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움직임으로 이제 서구 사람들이 금의 소유를 보는 방향, 어떤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재미있는 시선을 제시하면서 골드가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외신 쪽의 의견은 골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고 있고요. 인플레가 가파르게 좀 오른다면은 골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 약달러와 그리고 골드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 인도의 GDP의 상승세와 그런 일단 수요 자체도 이 골드의 상승을 장기적으로 점치고 있다라는 점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골드까지 저희가 현재 구간의 전략 함께 살펴봤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세게 매도세가 나오고 1% 넘는 이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저희가 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또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1336.9달러 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이제 원유 재고 발표까지 15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자, 뭐 그렇다면 상담을 좀 짚어드리고 30분에는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 함께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부터 먼저 좀 짚어드릴까요? 네, 어떤 질문 주실까요? 상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나스닥 단기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로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최근에 변동성이 꽤 커졌고 현재 부근에서 가격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 6,512.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67%의 하락세인데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S&P 500만 좀 봐드렸고 나스닥에 대해서 워낙 하락세가 깊기 때문에 좀 저희가 봐드리지 않았는데 마스터님 지금 또 다시 한번 나스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나스닥을 차트로 오래 하시면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근데 S&P를 보고선 다시 나스닥으로 넘어오시면은 사실 나스닥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좀 그어드렸던 라인인데 지금 위에 아래를 제가 2포인트를 좀 그어드렸습니다. 흰색 선 말씀하시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2600선을 아까 지지 포인트다. 그래서 여기 돌파되기 전까지는 매도 추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 돌파되지 않는 한에서 지금 상방 쪽으로 올라가신다면은 매수 포지션 홀딩은 괜찮다. 2600선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순저를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2600선은 터치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 쪽에 그어드린 저항선 2625.75 포인트를 지금 맞고선 또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짧은 구간 안에서 핑퐁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어느 한쪽으로 돌파를 해줘야 지금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전망에 대해서 일단 방향성 부분을 이제 S&P 기준으로 돌파 방향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6490 포인트에서 지금 지지 포인트가 나스닥의 경우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지지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걸 반복을 하고 있어요. 소폭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나스닥 기준으로는 6490 포인트는 현재 깨진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추가적으로 지지선이 어디 있느냐를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지금 6,300선에 대해서 기존에 지지 포인트가 있다가 다시 한번 뭐 뚫었다 올라왔는데 6,300선에 대해서도 약저항선이 있다라는 부분 정도만 인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포인트 외에는 사실상 지금 S&P가 생각보다 2,600선 그리고 2,525선 여기 사이에서 좀 박스권으로 힘없이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준다면은 2,600선 돌파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포커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망 드렸던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에 대해서는 여전히 2,600선 이탈 가능성을 좀 많이 우위를 두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2,610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한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요. 6,490선 이탈 가능성 뭐 계속적으로 방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탈이 된 이후 좀 소폭 다시 회복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은 깼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490선 이하로는 6,300선에 대한 그 아랫선 지지라는 점 단기 전망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문자로 또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끝자리가 443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구리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2.983달러에 두 계약 매수로 들고 있는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 그렇다면 구리 가격대 좀 살펴드릴게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0.13% 상승하면서 2.988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2.9830에 두 계약 매수로 들고 계시죠? 9830이면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계약이 아니라 다계약이시기 때문에 자, 수익 관리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스터님?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짧은 구간이라서 그렇죠. 물론은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한 틱 단위가 12.5불이라서 살짝 좀 큰 산재 좀 큰 틱밸류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플레이에서 이미 이 수익권으로 들어가신 만큼 그냥 이 친구는 본절로 잡고선 트레이딩을 이어가시는 게 제일 깔끔하실 것 같아요. 굳이 수익 구간 올라가신 거를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수익 구간 지금 올라가신 게 틱수가 지금 이미 940까지 올라갔어요. 940까지만 이미 20틱이 넘었죠. 20틱이 넘은 만큼 이 정도면은 원래는 단기적으로 한 계약 정도는 수익 청산을 하실 수도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정도 수익 청산 하셔도 퍼센트로 따지면 5% 이상의 수익을 거두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익절을 그냥 본절에서 잡고 나머지 플레이를 추가적으로 상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청산 라인을 하나 제시를 드리자면 1차 청산 라인 9,980 라인에서 9,980 라인에서 1차 청산 포지션 제한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청산 라인은 이쪽 3.0250 3.0250에서 2차 청산 포지션 제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3.0100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0틱 이상의 점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 친구도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을 불러드리자면은 그냥 익절은 그 본절에서 그냥 청산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 이 추가 청산 포인트는 9985, 9980 그 다음에 위에서 3.0100
100에서 만약에 10틱 이상 반락 나올 경우에는 반락 나올 경우에는 그냥 청산 빠르게 청산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까지 가져가셔라 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0이요? 네, 250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계약을 현재 보유하신 만큼 계약의 좀 운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익절, 본전의 익절을 좀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도 좋은 방법이고요. 2.9980달러 그리고 그 위 상방으로는 3.010, 3.250달러까지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응하시고 익절 꼭 잡고 대응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250 라인 가기 전에 200대에서부터 슬슬 저항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저항에 나오실 수 있는 만큼 200대에서 먼저 못 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청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디테일하게 또 구리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도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리까지 짚어봤고요. 시간 벌써 22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유튜브 지금 상담 올려주신 분들을 좀 상담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아까 이제 오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방송 중에도 한번 짚어드렸었죠. 64.40에서 지지 포인트 하나 그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아래 64.15의 지지선이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조심을 하셔라라고 그어드렸는데 지금 시청자분들 유튜브 보고서 똑같이 여기서 점 청산하셨나요? 여기 호가창에 보시면은 지금 64.40에다가 지금 점 반락이 2번이나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들 시청자분들이 이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 이 정도면은 신세계를 해외에서 봐야 되는데 국내 거래량으로 이 정도 안 되거든요. 신세계를 해외에서도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래쪽에 일단 저항 지지선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매도 추세 보실 분들께서는 좀 짧게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지지선들 전부 다 붕괴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추세가 좀 쉽게 열릴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인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친절하신 마스터님. 일단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채팅도 남겨주시면서 또 이렇게 직접 챙겨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질문을 그러면 좀 저희가 다뤄드릴까요? 일단 크루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옌에 대해서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옌은 어떤 분이 400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옌을 매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진입가는 어디가 좀 좋을까요? 라고 문자로 접수해 주셨는데요. 자, 어제장이 또 그렇고 최근에 통화 상품으로도 많이 좀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매도로 보고 계신다라는 분석 일단 좀 먼저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매도에서 진입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장도 0.81% 빠지면서 9,467.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추세가 좀 매도로 꺾인 게 아닌가 해서 이제 매도로 볼 자리가 있는가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죠, 마스터님? 네네. 일단 자리를 그냥 짚어드릴게요. 자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여기에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위로 다시 올라오셨을 때 매도를 치시는 게 물론 안정적입니다. 반등시 매도가 그렇죠. 반등시 매도가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고요. 그냥 막 진입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이 9437 라인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FOMC 때 받았던 연속 지지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 매도를 치시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구간을 공략해야 되고 이만큼 청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수익 가능성이 낮아져 버리는 거죠. 왜냐? 기관들이 더 빨리 청산을 해버릴 경우에는 반등을 확 대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올라오시고 나서 이제 기관 매도 포지션에서 재매도를 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9536.5, 그 다음에 위에는 9584.0 이렇게 두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을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맨 윗라인 9614 라인에서 매도 포지션을 마지막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세 라인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부분 트릭을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옌에 대한 거래는 아닌데 옌을 응용해서 거래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최근 집중 종목인 비트코인. 많은 분들이 요즘 비트코인을 좀 보고 계신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장만 이렇게 그냥 트레이딩 뭐 업비트나 뭐 빗썸 이런 채팅 그 창만 딱 켜놓고서 웹상에서 그 창만 보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희 신세계 딱 오프닝 때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가격을 딱 보여드렸죠.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핵심 시세가 비트코인 선물 CME 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독립적으로 국내에서는 서울경제TV랑 이제 뭐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세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비트코인 선물을 움직이는 핵심 시세들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옌. 왜 그러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원화거래 기준으로만 최근에 업비트가 막 터지면서 거래량들이 폭발하고 폭락을 나오고 그래서 이 움직임들이 국내장의 모든 걸 다 지도를 하고 있구나. 지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선물장 기준으로는 지금 엔화와 달러장이 비트코인 선물의 차트를 실질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관 지어서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해주시는 거죠? 네, 그죠. 왜냐? 거래량의 상위 두 종목이 엔화와 달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핵심적으로 좀 보셔라라는 부분 좀 팁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상품들 최근에 시장 맞물려 있는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매도적으로 관점 자리를 원하신 시청자분께 일단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437선, 9,583선, 그리고 9,614선까지 차례대로 위쪽 라인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비트코인 선물시에 다 살펴봤더니 다시 한번 8,000달러가 깨진 흐름까지 또 확인이 되셨는데요. 자, 지금 벌써 시간이 이제 28분 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원유재고 발표를 이제 2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또 64달러 중반대 가격이 깨진 상황이네요. 지금 일단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작하는 가격대가 참 중요할 텐데요. 자, 일단 크루드오일은 64달러 중반대가 깨진 차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4.47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앞서서 발표가 된 API 쪽의 결과는 530만 배럴의 증가로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EI 쪽에서 예측치와 지난주의 실제치를 함께 좀 확인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EI 쪽에서 지난주 이전치는 260만 배럴 정도의 감소가 확인이 됐고요. 이번 주 역시나 280만 배럴 정도의 28만 배럴 정도의 감소로 소폭의 감소로 재고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주까지 일단 재고 발표가 예상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와 반대로 좀 빠지는 가격대였고요. 그 전까지 3주 연속으로 재고가 증가했었던 방향성 속에서 지난주에는 감소가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나 재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0.34% 약세로 64.45달러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항상 신세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1분봉으로 세팅을 해서 차트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옆에는 호가창으로도 그 방향성과 속도감을 좀 함께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호가창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260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있었고요. 이번 주 예상치는 28만 배럴의 감소입니다. 자, 지금 30분이 되면서 저희가 1분봉으로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방향성 확인합니다. 위쪽으로 일단 튀었고요. 다시 바로 하방 쪽으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재고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60만 배럴 증가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제 API 재고는 530만 배럴 증가, 그리고 오늘 EIA 재고치는 160만 배럴 증가로 똑같이 증가이긴 하지만 이 증가폭의 차이가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선 기간인 API 쪽에서는 530만 배럴의 재고가 증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EIA 쪽에서의 먼저 예상치를
소폭의 감소로 나왔었지만 실제치는 160만 배럴의 재고가 또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한 주 쉬고 계속해서 재고가 늘어난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가격대는 저희가 1분봉으로 확인됐을 때 시작하자마자는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갔지만 바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가격대는 64.60달러로 중반대에서 소폭 움직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틱 구간이 그렇게 예전만큼 크지가 않고 오늘은 특히나 그 틱 구간이 짧은 수치로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으로 0.09%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4.6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재고가 또 증가로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대와 지금 증가된 수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사실 기존의 주간소비 재고가 이미 예측치 대비 3밀리언 이상 차이가 났죠. 저번에 저희 강연회 때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3밀리언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실질적으로 오후장에 발표하는 이 원유 재고, 실질 원유 재고치도 3밀리언 이상의 차이가 날 때 같은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다만 그 방향대로 베팅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높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좀 보시면은 저희 아까 이제 유튜브 채팅방에도 제시드렸고 뭐 생방송 중에도 제시드렸던 64.40의 저점을 만들고 나서 공교롭게 여기 이후로 그냥 상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거를 진짜로 신세계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여기 블로킹이 쳐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거래량이 국내 거래량이 그럴 수가 없고요. 지금 64.4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워낙 큰 흐름상으로 이제 저번 주 베이커리즈 불착장 지수 발표 때부터 지지를 받아왔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금일장에서도 발표는 이제 재고량이 증가를 했고 방향성은 하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치는 상방 쪽으로 여기서 블로킹을 막고 뛰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호가 불량이 아예 막혀 있다는 점 부분을 체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베이커 휴즈 카운티 리그에서는 좀 증가로 나왔잖아요. 일단 그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 64.40달러의 좀 두터운 지지 라인을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가격대가 말씀해주신 내용과 맞네요. 일단 뭐 재료 같은 경우는 하방 쪽으로 많이 있지만 일단 위쪽으로 잡아가면서 64.80달러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위로 올라가다가 저희 아까 제시드렸던 저항선 64.9 부근에서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데 진입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지금 굳이 재고 발표 때 단타 트레이딩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진입하지 마시고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뭐 장기 진입으로 이제 포지션을 좀 길게 끌고 가시려는 분들은 뭐 진입을 하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단타 트레이딩으로 여기다 거의 모든 금액을 확 쏟아가지고 오늘 한번 한탕 해보겠다 이렇게 트레이딩은 하지 마시고 레버리지 비율을 굉장히 줄여서 재고 발표 때 트레이딩 하실 때는 전체 자금 대비 거의 10%에서 5%까지 줄여서 딱 그 금액 정도만 트레이딩 금액으로 잡아 놓으셔야 뭐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한 계약 들어가실 분들께서는 계좌 안에 5천만 원 정도는 박아 놓고선 이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앞서서 저희가 또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김규현 PD 뭐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 의견 있나요? 여기에 이어서 지금 정제유 같은 경우도 감소를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예측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210만 배럴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측치가 지금 조금 전에 S&P 플래츠 쪽에서는 190만 배럴 감소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 재고뿐만 아니라 정제유죠. 이 원유를 정제한 정제유 역시도 감소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표치는 160만 배럴의 재고 증가이고요. 예상치는 28만 배럴 정도의 감소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재고가 오히려 좀 더 증가하면서 일단 가격대 초반대에는 하방 쪽으로 한번 튀었습니다만 다시 이내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고요. 현재 거의 0.28% 상승한 64.8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 이제 5분이 지나갔고 가격대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참 이 변동성이 좀 크지 않고 빠르기도 빠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저희가 시황 쪽으로도 짚어드린 그런 이슈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원유 재고 발표 오늘은 일단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API와 EI 쪽에서는 재고량이 꽤 좀 차이가 났지만 일단 두 기관 모두 증가가 됐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재고 발표까지 함께 했는데요. 일단 좀 30분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개장한 후 1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이어서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S&P 500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 다시 하락 전환됐죠? 저희가 시세 함께 보고 계시는데 모두 파란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0.28% 빠지는 상황이고요. 260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2600선에 대해서 이탈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죠? 현재 0.24% 빠진 260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나스닥이 다시 또 하락으로 이어가면서 1% 넘는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선물지수이고요. 6,472.25포인트로 1.25% 빠진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는 1.24달러 거의 초반대까지 빠졌었는데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초반대죠. 0.49% 빠진 1.24717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도 역시나 지금 1% 넘는 하락이고요. 1334.8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FX는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쭉 빠지면서 1% 넘는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330달러까지도 위태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드오일은 다시 위쪽으로 방향 잡아가는데요. 64.97달러까지 96.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고 65달러까지는 아직은 안착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그런 저항대인 것 같은데요. 지금 64.93입니다. 다시 또 맞고 떨어지네요. 네, 단기적으로 그냥 저항받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이제 베팅 포인트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 포인트에서 막 올라가는 이 틱수가 막 대단하고 막 안타깝고 막 또 막 수익이 난 것 같아서 기쁘고 막 일희일비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유튜브 채팅창에 제가 남겨드렸어요. 이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 길장으로 넘어가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매매 포인트가 수두룩합니다. 왜냐? 이때 제대로 비로소 기관들의 진입 포지션의 평균 단가가 차트에 뚜렷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 메인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수익을 내는 메인은 내일이에요. 내일장에 메인 수익을 낼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세계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신세계 매매 포인트 내일장 거 꼭 한번 좀 참고를 해서 베팅 포인트로 꼭 삼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4달러 후반대 지금 막 65달러를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안착이 될지 여부가 좀 참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발표된 지 8분, 9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 따라가시는 것은 모두 지양하시고 일단은 좀 잠잠해지고 난 이후 내일장에 있어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 재고가 증가로 갔습니다만 앞서서도 상승에 대한 요인이 조금 더 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저항대를 만약에 뚫고 현재 구간 65달러가 안착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 다음 전략은 사실상 이제 베이커 위주를 좀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요? 매도를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베이커 위주가 다시 또 추가적인 재고량 증가, 그 시추공수 증가, 시추공수 증가를 좀 꿈꾸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4개가 증가를 했어요. 저번 주에. 4개 증가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아직 증가세로 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나 매도나 양쪽 다 보합권으로 보다가 이번 주 수치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원웨이 베팅을 스타트를 끊을 텐데 지금 사실 이틀 남았죠. 이틀 남은 만큼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이후 돌파 안착 이후에 대해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여쭤보고 싶은 게 상승에 대한 요인이 좀 컸다 그랬잖아요. 그 재고가 증가는 됐지만 이 상승에 대한 요인 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요인일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지금 저항선들이 좀 깔려 있었는데 최근 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64.40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드렸었잖아요. 64.40이 나왔던 게 베이커-휴즈 굴착장비수 발표 전입니다. 즉, 이 베이커-휴즈 굴착장비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입수를 한 상태에서 매수 방향으로 베팅을 들어갔어요. 그럼 이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물량은 장기적 베팅 물량입니다. 단기적으로 베팅한 기관들이라면은 단순히 베이커-휴즈 굴착장비수를 따라서 베팅을 해야 되죠. 따라서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장기적으로 베팅 물량을 깔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베이커-휴즈 굴착장비수 체킹 오케이. 4개 증가한 건 알겠는데 우리는 4개 증가한 거 가지고는 하방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쪽에 상방 쪽 베팅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예 뚫지 못하고 꺾여서 올라간 부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유 재고 수치에 있어서 지금 기관들이 기대한 수치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뭐 케어인베스팅에 나온 예측치와는 다른 겁니다. 기관들의 기대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주간석유협회 재고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들어가는데 보통은 주간석유협회 재고가 이번에 이제 예측치가 뭐 1밀리언 정도 됐다가 실제 발표치가 지금 5.6밀리언 정도로 굉장히 좀 높게 나왔죠. 근데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오후장에 나오는 저희의 원유재고, 실질 원유재고 발표는 최소 3밀리언 정도는 나와줘야 정상이다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지금 예측치와 주간석유협회 재고 실질 발표치가 차이가 거의 4밀리언 넘게 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실질 원유 재고 발표치도 3밀리언 정도는 나줘야 정상인데 굉장히 사실 1.5만 원 낮게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사실 기관들이 예측한 수치보다는 낮게 나왔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예측치는 사실상 뭐 이전부터 한참 이전부터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실질 기관들의 예측치는 금일에 와서 주간석유협회 재고를 보고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금일에 기관들의 베팅 포인트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원유 재고 발표와 지금 현재 구간의 가격대 맞춤 점검을 다시 한번 좀 발빠르게 좀 도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두 다뤄드리지 못한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크루드오일 봤으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도 좀 질문을 주고 계시네요.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마스터님, 천연가스 방향도 한번 짚어주십시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현재 내추럴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뭐 2.600선을 좀 찍고 다시 소폭의 반등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현재 장에서는 좀 눌리면서 지금 1분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막 좀 깨진 것 같습니다. 고점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가파르게 빠집니다. 그리고 내일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천연가스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마스터님. 네. 어떠세요? 지금 모습을 보실 때는 일단은 지금 2.717 라인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5일 또 추가적으로 매도 방향으로 큰 흐름으로 좀 빠지고 있죠. 흐름으로 빠지고 있는데 5일에 리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천연가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고 발표 기준으로 해서 역시 천연가스도 5일에 같이 뽑아서 나오는 상품인 만큼 천연가스의 방향성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매도 방향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지선이었던 이제 697 라인, 697 라인이 붕괴돼서 소폭 내려간 만큼 이 라인이 붕괴된 후에 큰 흐름상으로 또 빠질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집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좀 빠르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2.701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방 쪽으로 2.697 라인 좀 돌파 이탈 시에도 또 하방 쪽으로 더욱더 깊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가 변동성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이제 발표가 된 그 즉시보다는 일단 조금 시간이 지난 현재 구간에서의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65달러 초반대까지 올라갔었던 크루드오일이 현재 구간 64.3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이거는 좀 가파른 하락세잖아요. 자, 이 라인 지금 64.40달러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라인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또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핑퐁 플레이를 보여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차피 베이커 휴즈가 증가를 해줄 만큼 왔다 갔다 핑퐁 플레이는 보여줄 거예요. 일단 딱 터지고 나서 기대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청산 물량들은 매수 쪽으로 쫙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베이커 휴즈에 실험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매도 추세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64.00포인트까지도 돌파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이 한번 있으셨어요. 근데 64.00 돌파 가능성은 말씀드린 대로 57% 정도 기존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1호포인트, 40포인트 다 깨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57%, 즉 50%보다 높다라는 평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고 베팅 포인트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지션은 결국에는 저희가 잡았던 매도 포지션 기준으로 해서 베팅 포인트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9호도 좀 맞고선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시 올라와서 큰 흐름상으로 63까지 깨지 않는다면 금일장 내에 금일장에 63까지 깨지 않고 좀 뒤늦게 원유 재고 1시간 이후에 좀 도달을 한다면은 매도 포인트로 삼아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64달러 이탈 여부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만큼 일단 64달러가 이탈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 57%로 보신다라는 가능성까지 좀 역시나 또 퍼센테이지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S&P 2600라인이 돌파됐네요. 네, 그러나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2600선이 깨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좀 무너진 듯 하는데요. 2596.50포인트입니다. 0.61%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저희가 또 1분봉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 S&P와. 스튜디오에 뭐가 불빛이 반짝 한번 했는데, 지금 너무 놀랍다. 지금 굉장히 저희의 신세계에서 예측했던 게, 이게 맞을 수가 있나. 지금 조명도 놀란 것 같습니다. 지금 2600라인, 아까 왔다 갔다 베팅할 때 이게 뚫리겠나. 지금 막 기관들 다 매수 포지션으로 보고 있는데, 뚫리겠나 싶었는데, 결국엔 뚫리죠. 지금 모멘텀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트 안에서 매도 물량들이 다 늘어나고 있었어요. 매도 물량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던 만큼 이거는 베팅 물량의 싸움에서 우위에 있는 게 매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2600선이 깨지는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S&P 500 지수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던 2600선에 대한 이탈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꽤 커진 상황입니다. 1.85%, 88%까지면서 6429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구간 지수 상황에서는 눌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원유재고 발표가 있었던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오늘은 원유재고 크루드 오일뿐만이 아니라 골드와 그리고 지수까지 그리고 유로FX까지 좀 빠지면서 참 어려웠었던 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항상 나오시면 바쁘셨고 또 오늘도 정말 여러 시장 상황 챙겨보시느라고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늘 지금 사실 보시면은 유튜브 채팅창에 리딩 드린 그대로 좀 다 나왔어요. 네네. 지금 S&P 깔끔하게 2600선 돌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유로는 제가 2400, 24,000 라인까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채팅창에 유로 청산 포지션 가져가셔라. 매도 포지션 이제 청산 가져가셔라. 포인트 드리고 나서 약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는 그냥 혼조세로 아직까지 그냥 횡보장에 머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오일은 저희 매수 매도 지지 저항선, 사실 매수 매도 포인트가 되는 거는 이제 재고 발표가 아닌 시점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64.640은 이제 지지 포인트가 확실하게 지고 발표 전에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팅 포인트로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여기서 점 찍고 반등 나와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신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관의 흐름을 역이용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킹해 두셨다가 나중에 매매로 반드시 꼭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9호에서 또 맞고 다공에서 또 다시 또 반등 나오고 반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결국은 이 이탈권을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후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김기현 PD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계속 지수 빠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과 애플의 하락세가 또 나스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뉴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
아까 전에도 전달해드렸지만 지금 하락세 지금 6%가 넘었습니다. 지금 급락하고 있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애플 역시 지금 1.78%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을 또 수정하면서까지 이 아마존을 좀 겨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렇게 좀 주가 급락세 연출이 됐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존은 이전부터 좀 앙숙이라고 일컬어진 만큼 이런 싸움 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이 예측치 하향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에 타격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존이 5%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마지막 소식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